안녕하십니까. 아미나스토리의 문창식입니다. 이 시간에는 암 치료에 미네랄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미네랄을 몇 가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이 시간은 첫 번째 시간으로 셀레늄에 관한 미네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셀레늄은 예전에는 독성 금속으로 분류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이 썼을 때는 이 독성 작용이 있는 그런 부작용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별로 그렇게 우리가 유익한 미네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었는데, 1957년에 슈바르츠 박사가 셀레늄이 인체의 면역 기능을 높여주고 그 다음에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셀레늄은 우리 인체에 아주 유익하고 또 암의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미네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셀레늄을 건강 치료에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와 그런 노력들이 많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셀레늄의 특징은 항산화제의 항산화 작용이 아주 높은데, 이게 비타민 E의 거의 2000배에 달하는 항산화력을 갖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네랄 중에서 암의 예방과 치료에 셀레늄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미네랄이 없을 정도로 셀레늄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우리나라에서는 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토양에 셀레늄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화강암 지역이어서 셀레늄이 아주 부족한 나라이고, 그래서 말이 암이 발생률이 높은 나라에 속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국가별로 셀레늄 섭취량을 한번 알아봤는데, 여기에 보면은 한국은 한 40 마이크로그램 정도 됩니다. 그 미국은 한 10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일본은 한 240, 그 다음에 태국이나 필리핀 이런 나라도 한 240 정도 되는데, 독일은 한 80 정도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국하고 일본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은 40이고 일본은 한 240 정도 되는데, 거의 우리 한국은 일본에 비해서 5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암의 발생을 봐도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암 발생률이 낮은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암 발생률이 높은 나라이고 OECD 평균보다도 발생률이 더 높습니다. 이런 셀레늄 부족한 게 우리 한국에서 암 발생률이 높은데 상당히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셀레늄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서 큰 기능들을 보자면 먼저 강력한 항산화제고, 그 다음에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효소의 성분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을 올려서 결과적으로는 면역을 끌어올리는 여기에 셀레늄이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해독작용에 가장 중요한 성분인 글루타치온, 글루타치온 펄옥시다제라는 효소의 성분으로 작용을 해서 해독작용에도 셀레늄이 큰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강력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게 우리 셀레늄이 중요한 미네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셀레늄이 정말 항암 작용을 어떤 기전으로 해서 항암 작용을 하는가? 셀레늄은 세포 자살을 유도하는 미네랄입니다.
세포 자살을 시키지를 못하면 결과적으로 암세포를 키우게 되는데 세포 자살을 유도를 하고 또 p53이라는 유전자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세포 자살을 더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암세포가 어느 곳에 가서 부착을 하거나 또는 이동을 억제해 줍니다. 이 부분은 부착을 하거나 이동을 억제하는 부분은 암의 전이를 막아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신생혈관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암세포는 신생혈관을 만들지를 못하면 암세포가 커지는데 성장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세포는 항상 신생혈관을 만듭니다. 그런데 셀레늄이 이러한 신생혈관을 만드는 것을 차단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전으로 셀레늄이 항암 작용에 대한 기전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실제 암별로 볼 때 셀레늄이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가? 폐암에는 37% 정도의 발생률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장암, 즉 대장암에는 한 58%, 그 다음에 전립선암은 한 63%, 그래서 전체 암의 발생률을 약 한 52% 정도 감소시켜주고 그 다음에 암 사망률을 17% 정도 감소시켜주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항암에 중요한 셀레늄은 어떤 음식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가? 우리 환자들도 브라질 너트 그러면은 일단 셀레늄하고 인정할 정도로 셀레늄이 많은 음식이죠. 그래서 브라질 너트를 환자들이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들어있는 게 마늘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로콜리, 헤바레이시, 그 다음에 아스파라거스, 그 다음에 버섯이나 효모에 셀레늄이 많이 있습니다. 효모에. 그리고 치아씨드라는 이런 식물에 많이 주로 식물성에도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연어라든지 이런 뭐 달걀 이런 부분에도 동물성에도 셀레늄은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셀레늄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토양에는 적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재배된 어떤 음식에는 식자재 속에는 이런 셀레늄이 실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만 가지고서는 셀레늄 보충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보충제를 먹어야 되고 우리 암 환자들은 대부분 다 이 셀레늄 보충제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셀레늄을 많이 먹고 치료를 하는데 셀레늄 치료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셀레늄은 너무 과량 먹게 되면 독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정한 용량은 200에서 400 정도가 되겠습니다. 항암을 하거나 방사선을 하거나 수술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독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양을 좀 더 올려서 단기간에 사용하는 것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셀레늄을 치료를 할 때 비타민 C하고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셀레늄 효과가 떨어집니다. 즉 비타민 C가 셀레늄을 킬레이션 하는 기능이 있어서 셀레늄이 몸 안에서 많이 빠져나가도록 비타민 C가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환자들한테 주의를 줄 때 비타민 C하고 셀레늄하고 치료할 때는 항상 한 3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고 치료를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는 환자에 있어서는 셀레늄이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효소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는 환자는 항진증의 증상이 더 악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셀레늄의 사용을 자제를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셀레늄은 암 환자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환자들한테 미네랄이라는 설명을 하게 되면은 제일 급한 일단은
암에 대해서 치료, 그 다음에 어떤 효과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좀 등한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셀레늄이라는 이 부분이 우리 암 치료에 있어서 일단은 우리 자신을 받쳐주는 밑받침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셀레늄에 대한 부분은 다른 어떤 치료제보다도 우선 몸에 보충을 하고 충분한 셀레늄이 우리 혈중 농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치료법을 동원해서라도 꼭 해야 할 치료법이고 보충해야 할 미네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